벽진희 씨 평정공 후손 조선 후기 유학자 화서 이항로 선생과 이라정 이학중공. 화서 이항로는 벽진희 씨 27대 평정공계 직장공 후손으로 1972년에 서종면 노문리 벽계계곡에서 태어나서 1868에 별세에서 향년 76세 수를 했다. 조선 후기 성리학 대가로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고 많은 후학유생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또한 경종수족의 정신도 많아 1865년에는 벽진희 씨 시조공 고려계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를 지어서 벽리종인의 지침서를 남겼다. 이라정 이학주는 벽진희 씨 29대 평정공계 승지공 후손으로 1798년에 거창 가조면 동래촌 박류산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1870년 별세에서 향년 72세 수를 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이며 평생을 초야에 묻혀서 학문을 하고 경종수족의 정신으로 살아왔다. 1854년에는 벽진희 씨 시조공을 모시는 경수당의 기문을 지어 후대에 남겼으며 이라정 문집이 전해오고 있다. 1952년 후손 33대 동강 이창기가 편집, 편찬해서 중앙도서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화서 이항로 선생은 이라정 이학중공보다 6년 연장자이나 같은 벽리 종인으로서 학문이나 경종수족이나 가문이 애정을 많이 표하고 있다. 특히 화서 선생께서는 이라정 이하중공의 증조고이신 26대 조선 후기 유학자이신 유산 이정매공이 남기신 유산진문헌을 통해서 가문이 학문이 발전이 있음을 알고 증손인 이라정에게 많은 애정을 나타냈다. 1862년에 화서 선생이 이학준에게 보낸 봉화종인 이라정주인 서신 내용에 율곡 선생은 리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개체에 국한된다. 는 이통기국설을 주장했었고 화서 선생은 심전주리론을 폈습니다. 6살 연상의 일가 할아버지인 화서 선생과 65의 족손이 태극을 논하다 가위견이 갈리자 화서 선생께서 이라정 주인에게 효성 깊은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학준도 나름대로 학문을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듯이 화서 선생도 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의 종인 간에 때로는 동조하여 합심하고 때로는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 각자의 학문을 주장하기도 했다. 1865년 3월에는 이학준에게 이라정호와 이라정기를 지어주며 이라정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쫓아 학문에 매진하고 인생길을 가기를 기원했다. 이라정의호 끝말에 유산 이정매의 종인인 이라정에게 라고 기술하므로 유산 이정매에 대한 학문을 높이 찬하고 있다. 이라정의 휘호와 이라정기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보관해왔으나 서종면 노물리의 화서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부친인 33세 손 동강 이창기공께서 화서기념관에 위탁 보관함으로 사회 공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두 분 선조께서는 경종수족의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다. 1864년에는 이라정 이학중공은 벽진희 씨 시조공의 얼과 정신을 기르는 경수당에 대해 경수당기를 짓고 그 안에 뒤인 1865년에 화서 이항로 선생께서 벽진희 씨 시조공 고려계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를 찬했다. 이때 화서 선생의 연세는 73세이고 이라정공의 연세는 66세이다. 화서 선생은 이총원 사실기를 찬하고 3년 뒤에 별세를 했고 이라정공은 7년 뒤에 별세했다. 두 분 공께서는 일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원숙한 경종수족의 마음을 담았을 걸로 예상된다.
따라서 벽진장군 사실기와 경수단기는 벽진희 씨 후손들에게 병리의 얼과 정신을 심어주는 표상이 되고 있다. 필자와 경수단과의 인연으로는 대학을 마치고 구미에 있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할 때에 매년 시조공 추양제 하루 전날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인 동강 창기님께서 오셔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모시고 같이 시제에 참석하곤 했다. 부친께서는 재려시에는 찬창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일가 종친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선조님의 발자취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경수단기를 기술하신 이라정 이학중공은 부친의 오대조이시다. 부친께서는 경수당 및 대종중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다. 대동보 족보가 문헌록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각 책자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경수당 중건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수축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향인 동네 마을에 선조님의 삼수정 나무가 전해지고 있어 그 영감으로 경수당 내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다음 내용은 조선 후기의 대성리학자 화서 이항로 선생과 조선 후기의 유학자 이라정 이학중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벽진희 씨 27대 조선 후기 대성리학자 화서 이항로 선생. 벽계산님인 화서 이항로는 청화산 서쪽으로 십리 지점인 벽계수가 철철 흐르는 물가에서 정조 16년인 1792년 2월 13일 해뜰 무렵인 묘시의 경기도 양평군, 당시는 양근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마을 청화정사에서 태어났다. 첩첩산 중에 흐르는 계곡의 우람한 완골 기와집에 몸을 숨기고 도와 진리만 추구하던 화서 이항로의 서재의 나라 심금에게서 벼슬에 임명했다는 교지가 내려왔다. 학생 이광로 항로의 초명, 에게 장사랑의 풍계의 휘경원 참봉이라는 종구품에 해당되는 말단의 벼슬이 내려진 것이다. 그때가 1840년 6월 22일, 화서의 나이 49세였다. 반백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닫고 쌓은 학문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져 이조판서의 추천으로 초직인 참봉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벌열의 집안도 아니고 세신고가의 집안도 아닌 시골 선비가 학문적 명성이 높아 참봉의 벼슬에 임명됨은 우선 가장 명예롭던 살림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어서 환호작약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화서 이항로는 그런 직책에 취임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부족한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간곡하게 밝히고 말았다. 다시 24년이 지난 1864년 고종이 등극하고서 이항로에게 정삼품 당하관인 통운대부 장원서 별제에 임명하고 전라도사로 바꾸었으나 사퇴하고 벼슬에 오르지 않았으니 73세이던 3월 2일이었다. 73세에 극노인에게 하급의 벼슬을 내렸으나 24년 동안 갈고 닦은 경술의 덕택이 없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로부터 벼슬 복이 터져 선망의 산림벼슬이 잇따라 내려졌다. 그해 7월에는 사엄부 지평에 벼슬이 내렸으니 산림으로 대접함이 분명해졌다. 같은 해 겨울에는 사엄부 장령이 내려지고 75세인 1866년 9월 8일에는 통정대부 정삼품 당상관인 동부승지에 임명되면서 천하의 이항로의 이름이 벽계 산림으로 울려 퍼졌다. 이 무렵은 고종 3년의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때로 도하의 인심이 흉흉하고 난리가 났다고 세상이 온통 뒤집히던 때여서 이항로가 동부승지로 입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간에서도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안게 되었다. 이항로는 나라에서 보내준 관마도 거절하고 집안의 종들이 매는 가마를 탔고 둘째 아들 이박과 제자 김평묵이 도보로 수행하였다. 나라에 큰 은혜를 입은 산림 이항로는 궁궐에 이르자 바로 사직상소와 함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정체권위서인 상소를 올렸다.
바로 이 상소가 매천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100년 이래의 가장 바른 목소리인 명상소라고 칭찬을 맞이 않았던 바로 그 상소였다. 상소를 올린 며칠 뒤에는 그의 최종 벼슬이자 재신의 지위인 가선대부 공조참판에 올랐다. 상소로 사직했으나 그는 산림으로 서위 국가적 예우는 충분하게 받은 셈이었다. 이항로는 공조참판이 내린 2년 뒤인 1868년 77세의 3월 18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사후 34년이 지난 1902년 광무 6년에야 정의 품인 자원대부 내무대신에 증직되고 1905년인 광무 9년 황제의 칙명으로 시호를 내렸으니 문경공이라는 영예로운 명칭이었다. 이항로의 아버지는 글자라는 선비 이회장으로 호가 우로컨인데 선대에는 경기도 고양군의 벽진이씨 집성촌에서 살다가 그처럼 깊은 산속으로 피난 와서 살면서 고향이 된 곳이었다. 우로컨 이회장은 전답도 많지 않은 상고린 그곳에서 큰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나 화전농으로 조를 100석 이상을 수확했다니 그런 벽지에서는 상당한 재산가였다고 한다. 그래서 화서 이항로가 태어난 청화정사는 아버지 때부터 기와집으로 덩실하게 세워졌고 그곳이 바로 화서학문의 보금자리였으며 한말 위병운동과 척양척회의 기본 논리인 주리척사의 시대정신이 싹텄던 곳이다. 화서의 영향을 받은 대유들로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의 전통사상을 고수하자던 화서의 문화 제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었다. 중암 김평묵, 성제 유중교, 면암 최익현, 위암 유인석 등은 위정척사운동의 이론가로 실천가로서 모두 벽계리의 청화정사에서 배출된 조선의 마지막 위인들이자 당대의 학자들이었다. 양평군에서 유지관리하는 화서 기념관에는 55점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학준의 호인 일화정과 일화정기가 같이 전시되어 있다. 1862년에는 봉화 종인 일화정주인 이라는 서신을 보내 유산이정매와 일화정 이학중 가문의 학문의 가업의 발전이 있다고 기술했다. 1865년에는 일화정 휘호와 일화정기를 지어주면서 유산 이정매의 증손인 이학준의 학문의 매진을 기원했다. 청화정사의 동쪽 언덕 위 제월대에 터가 있고 정사 앞에 시냇가에 오람하게 자란 느티나무가 화서를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사 근처에 명옥정의 터도 있고 낙지암이라는 바위는 개울 속의 커다란 바위인데 물이 주는 때는 언제나 화서가 그 바위에 올라가 쉬고 즐기면서 마음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낙지암에서 50여m를 올라가면 바위에서 내려오는 물결이 하얀 윤을 뿌리는 것 같아 분설담이라는 조그마한 무릉덩이니 그런 이름도 모두 화서가 운치 있게 명명하여 오늘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화서는 바로 그런 유적지에서 진리와 도를 찾느라 80평생을 배회하고 소요하면서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학문의 대업을 완성했다. 한 가지 아쉬움은 화서가 평생 동안 독서하고 강론했던 고달사라는 절이 벽계마을 동쪽으로 머지않은 골짜기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폐사가 되어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화서의 시집이나 연보에는 수시로 등장하는 절이자 암자인 고달산사인데 애석한 일이다. 연보 24세 조항을 보면 25세의 아버지의 상을 당해 28세의 복을 벗자 그해 겨울에는 고달산의 절에서 독서를 했다고 기록하고는 선생의 평생 동안의 독서는 고달산에 있는 절에서 가장 많이 했다. 라고 적고는 고달사에서 전해 지었다는 시 한 수를 써놓았다. 바위와 물의 마을 30년 생애. 이 산골짜기에 몇 번이나 왔던가. 간단없이 천고를 회상해보지만 책 읽기가 언제나 부족일세. 이렇게 자주 찾았던 화서의 연구실이 지금은 흔적도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북한강의 동쪽에 위치한 벽계리, 벽계사님 이항로는 젊은 시절 여행을 즐기던 때 이후에는 평생토록 북한강을 넘어 서울 쪽인 서쪽으로는 발 한 번 내디디지 않을 정도로 외부의 출입을 그치고 오로지 독서와 사색으로 세월을 보내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강론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들이 거닐고 놀면서 시를 짓고 학문을 강했던 청화정사의 아름다운 주변은 우선 흐르는 벽계수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당시 그곳의 지형을 그린 그림이 전하는데 그때는 마을 곁에 시냇물 위에 배가 그려져 있으니 아마도 북한강을 타고 배가 오르내리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후손이 설명해준 이야기였다. 화서에 혼이 서려 있는 벽계리, 청화정사의 뒤쪽 등성이로 오르면 화서 이항로의 무덤을 비롯하여 벽진이 씨의 세장산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다. 본디 화서의 묘소는 마을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으나 최근에 선산으로 옮겨서 오늘의 자리에 있다고 했다. 묘소로 오르는 입구에는 커다란 화서의 신도비가 서 있다. 신도비에는 면함 최익현의 도도한 문장의 글이 새겨져 있다. 면함은 화서의 큰 제자이자 한말의 위병장으로 위병싸움에 패하여 일본 언병대에 붙잡혀 일본의 영토 대마도에 유폐되었다가 외놈의 쌀은 먹을 수 없다고 단식하다가 노환이 도적 끝내 순국했던 위인이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 화서와 면함, 이를 높여서 왜군을 퇴치하자던 그들의 혼은 지금도 그곳에 살아 있었다. 청화정사 주변에 비가 갠 달밤의 정취를 느끼려고 지어놓은 제월대에 시를 짓고 논일던 이항로. 젊은 날의 시심은 곱기만 했다. 시서 예를 강습하다가 맑은 밤엔 때로 술을 마시네. 술 마시며 밝은 달을 보노라면 밝은 달은 온 세상을 비추네. 이는 제월대에 올라서 젊은 시절에 지은 시다. 갠 달처럼 밝고 맑은 마음을 지니자는 화서의 뜻이 담겨 있다. 명옥정 아래에 느티나무를 심고 지었다는 시도 보인다. 이렇게 경악과 문학을 함께 익히며 깊고 넓게 사색에 잠기던 화서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사유의 세계를 찾아낸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일생 동안 끌고 가던 학문적 논리이자 그곳 청화정사를 찾은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의 이론이었다. 이가 주가 되고 기가 객이 되어야 한다. 그가 깨달은 지혜이자 표방한 학문의 기치였다.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여 근원적인 주체성을 끝까지 지키자면 이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중심의 뜻과 이론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끌어주는 힘인 기가 객의 자리를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화서의 핵심 사상이었다. 조선유학사에서 정설로 굳어진 주장의 하나가 한말 3대 성리학자가 경기와 호남, 영남에서 태어나 그들은 서로의 학문적 교류나 사승의 관계도 없었건만 동일하게 주리적인 성리학 체계로 같은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기호학파의 화서 이항로, 호남의 노사 기정진, 영남의 한주 이진상은 거의 비슷한 시기의 한 지역의 대표적 학자의 위치에 올랐는데 동일하게 주기를 배척하고 주리적 성리학 체계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화서와 노사는 서양의 세력이 물밀듯 몰려오던 병인양료와 신미양료의 혼란한 시기를 살면서 강고하게 쌓인 서양을 물리치고 정통의 유교 논리이자 공맹의 논리이면서 중화주의에 포괄된 논리만을 굳게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척사위정의 논리를 확고하게 주장한 학자였다. 척사위정의 확고한 논리 때문에 화서와 노사는 대원군의 뜻과 부합하여 공조참판과 호조참판이라는 높은 살림의 지위에 올랐고 그런 살림의 영향 아래 수많은 제자들이 척사위정의 운동에 앞장서고 위병대장이 되어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충성을 바치는 애국자들이 속출하였다.
화서의 제자로 척사운동의 효장은 중함 김평묵이며 위병대장은 면함 최익형과 위암 유인석이었다. 노사의 제자로는 손자 송사 기우만과 집안의 조카인 성제 기사면이 호남의 위병장으로 스승의 뜻을 계승할 수 있었다. 화서 이항로의 정치사상은 간략하고 명확했다. 기묘사화의 정함 조광조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약을 받고 유배지 호남의 능조에서 죽으면서 지은 유씨의 아버지처럼 임금을 사랑했고 집안 걱정하듯 나라를 걱정했다라고 읊었는데 화서 이항로는 언제나 그 시를 외우면서 나라의 식민이라면 언제나 아버지처럼 임금을 섬기고 집안 걱정하듯이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지녔다고 한다. 그런 정신이 청화정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기에 화서의 문화에서 최익현이나 유인석 같은 뛰어난 위병장이자 탁월한 애국자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공자는 나라가 위급한 상태임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맹자는 삶을 버리고 위로움을 취한다 라고 했는데 화서는 생활 철학에서 언제나 그런 정신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가 병인양요 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올린 상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당시의 긴급한 대책을 말하고 백성의 질곡을 제대로 올려 바쳐 100년 이래의 최고 명상소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원군의 윗세에 눌려 어떤 고관대작도 나라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할 수 없을 때에 73세 고령의 벽계사님은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백성의 아픔을 당당하게 상소로 말했으니 그의 용기와 실천력이 어느 정도였나를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줄이면서 이기는 이물, 노사 기정지는 이가 절대적이라는 유리론을 폈으나 화서는 이기는 단정적으로 이물, 즉 두 존재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화서의 이기이물은 이기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차등이 있다고 하여 이는 높고 기는 낮다는 이종기비이고 이는 명령하고 기는 명령을 받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가 주가 되고 기가 역이 되면 이는 순수해지고 기는 올바르게 되어 만가지 일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온 세상은 편안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리론을 통해 중화문물의 정통사상을 고수해야 하고 중화주의와 반대되는 외양, 즉 서양이나 일본은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하여 조나양이라는 척사위정의 논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외세의 침입과 서세동점의 위급한 시기에 유교적 조선의 정통을 고수하는 논리가 주리와 연결되고 그러기 위한 행동강령은 외와 양을 배척하는 주전론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 병인양요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화의론을 배척하며 싸움을 독려했던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 요즘의 논리로야 세계정세의 어두운 보수주의로 매도할 수 있고 반세계화의 퇴영적인 논리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부터 150년 전이 유교주의 국가로서의 대응은 그런 점을 정통의 논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일 수 있었다. 만약 그 무렵 척사위정의 논리조차 없었다면 개항과 교역의 준비가 전혀 없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척사위정의 논리와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이 한다는 논리가 합해져 위병운동과 직접 투쟁의 실천이 가능하여 애국운동과 구국운동이 망해가는 나라의 민족혼을 불태우는 역사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을까. 화서의 제자들이 이끈 위병운동은 그래서 한말의 마지막 역사의 시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낙지암은 그대로 있네. 다시 벽계리의 아름다운 경치로 돌아가 보자. 송나라의 주자는 무의정사를 짓고 무의구곡을 경영했다. 퇴계는 도상구곡, 율곡은 고상구곡, 우암 송시열은 화양구곡을 경영했듯이 화서는 벽계구곡을 경영하였다.
굽이굽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며 도도히 흐르는 벽계수는 현인군자가 세상을 잊고 학문연마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학자이며 영의정이던 사암 박순이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이재신, 남원경, 김창읍 등 당대의 명인들이 또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백개고곡의 아름다운 경치는 어진 이들이 살아갈 흥취를 일게 했던 곳이다. 수천 년을 흐르는 물에도 한치의 변화 없이 화서가 뜻을 즐기면서 논이뤘던 낙지암은 오늘도 그대로 있었다. 책을 덮고 말없이 앉았다가는 문을 열고 가고 또 가보네. 지는 꽃이 세상에 정막 있게 하는데 흐르는 물이야 사람 마음 맑게 해주네. 만 가지 나무에 봄빛이 퍼지는데 온 전답에는 빗물에 곡식 자라네. 한가롭게 살면서 세월을 붙잡으니 괜스레 옛사람의 정취가 떠오르네. 낙지암이라는 제목의 시다. 흐르는 물속에 솟아있는 바위를 뜻을 즐기는 바위라고 이름하고 때때로 올라가 시를 짓고 마음을 맑게 하는 수양의 장소로 삼았다. 지금도 물은 흐르지만 바위는 굳게 버티면서 화서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다. 한말에 비슷한 시기에 매산 홍직필, 고산 임원회, 간제전으로 이어지는 노론의 항맥이 있었고 화서 중암 김평묵 성제 유중교 위암 유인석으로 이어지는 항맥이 같은 노론에서 대립하였다. 면암 최익현은 화서 항맥이다. 전후 일파가 나라가 망해가도 선비는 도만 지키면 된다고 은둔의 생활로 일생을 마칠 때 화서 항맥의 많은 제자들은 위병운동과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다. 역사는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중암 김평묵은 화서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한 철저한 척사위 정파로 화서의 수제자였다. 그는 화서에 행장을 지어 선생의 일생을 유감없이 기록했고 화서어록을 저술하여 그의 철학 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성제 유중교도 선생의 사상을 남김없이 추출하여 어록으로 정리했으니 부족함이 없는 기록이다. 면암 최익현은 화서의 신도비명을 저작하여 화서의 삶과 사상을 넉넉하게 서술해 놓았다. 그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문화에 번성함으로는 화서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화서의 철학과 사상은 원집 32권, 부록 9권으로 22책인 화서선생문집으로 간행되어 온전히 전해지고 그의 일생은 연보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화서가 세상을 떠난 30년 뒤인 1899년에 문집은 간행되었는데 조선 후기 학자 이항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9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내용으로는 본집 32권 16책, 목록 1권 1책, 부록 9권 5책, 도합 42권 22책, 목판본 1899년에 충주 홍승의 서재에서 제자 이근원 유중학 등이 간행하였다. 본집권 1, 2는 각체시 400여 수로 되어 있다. 권 3은 사지평소 등 소차 11편으로 되어 있다. 사동부 승지겸진소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난 뒤에 쓴 상소로서 주전농과 척사의 방법으로 내수 자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동해금소에서는 당시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투 상황을 민족의 생존권 위협으로 판단, 상호 교역의 부당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약물배척론을 주장하였다. 권사 13은서 500여 편으로 김평묵 유중교 박경수 임규직 최익현 등 문인들에게 보낸 글이 많으며 주로 성리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권 14, 25는 잡저로서 저술 연대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권 14, 16위 개상수록과 권 17위 본강질서 용문잡지는 사설을 중심으로 한 경서와 태극이기 심성 등 성리학 전반의 주제 및 위정척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특히 개상수록은 1819-1851년, 본강질서는 1852년, 용문잡지는 1861-1866년 위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화서 사상의 중심 과제와 변화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권 18은 가래록의 서왕록의 정려도 남당집기의 중용기의 등 16편으로 되어 있다. 권 19는 도기천 선생 상태왕태후소, 선우천 독해설 산하영변 등 10편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명덕이기 인물성 동의변에서는 호론과 낙론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중에서 같은 것을 인식하고 같은 것 중에서도 다른 것을 인식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 칠정설에서는 사단은 이발이며 칠정에서도 중절한 것은 이발이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발이라며 실정에도 이발과 기발이 있다고 하였다. 권 20은 홍범한 극내편기의 서명기의 인물성 동의설 등 8편, 권 21은 태극도설 소주기의 인심도심설 맹자잡록 송자대전기의 등 14편으로 되어 있다. 권 22는 행자설 이유본말경의설 영려태극도동의설 등 29편으로 되어 있다. 대학 보망장구의 에서는 주위에 보망장구를 해서 지를 이루고자 함은 심으로써 명덕의 체를 말한 것이요. 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한다고 함은 이로써 명덕의 체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심여이동이설에서는 인간의 지각 작용에는 주객의 구분이 있지만 감관의 이, 천지의 이, 자연의 이는 동일한 것이요. 우리 마음의 전체 대용도 이로서 사물과 마음은 이를 매개로 내외 빈주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권 23은 주자원영이 정설구의 신경부주기의 제용론 등 14편으로 되어 있다. 임천호시 태극설록의 에서는 원나라의 오징이 태극에는 동정이 없다고 한 것을 반대하고 주의가 태극은 능히 동정한다고 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 권 24는 양기설 윤희홍남변, 현기실리설 중용수장설 등 20편으로 되어 있다. 권 25는 송자대전잡저 수조기의 도기설 등 19편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벽사록변에서는 당시의 천주교를 사교로 지목해 비판하고 안정복 이정관 등의 천주교 비판 내용을 수정 규명하였다. 이기문답 이기선우설 주자이기 결시이물설 등에는 저자의 이존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곤지기록에서는 이기야빌설을 주장한 명나라 나흠순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는 전체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논변하고자 했으나 노령으로 8개 조목에 그치고 말았다. 권 26은 서부준 등 문인 자제에게 주는 편지 18편, 서 6편, 기 5편, 권 27은 제발 18편, 명 12편, 찬 1편, 혼서 2편, 상량문 1편, 호축 6편, 제문 14편, 권 28은 신도비명 1편, 묘갈명 9편, 묘표 1편, 묘지명 5편, 행장 2편, 유사 2편, 전 1편으로 되어 있다. 권 29, 30은 주역전이동이석에로서 정자의 정과 주의의 본의의 차이점을 분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삽입한 것이다. 권 31은 여숙관규로서 종래의 강학 규정을 수정하고 12호조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 실시한 내용이다. 권 32는 수뷰다. 부록의 권 17은 26편이 어록으로 유중교 유인석 등의 제자들과 마다들준 등이 기록한 것이다. 김평묵의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 8은 김평묵이 1874년에 지은 이항로의 행장이며 권 9는 연보다.
이 책은 1974년 조용승이 문집과 화서화원을 합해 화서문집 상학원 이 책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이 영인본에는 책머리에 이항로의 유산과 유묵이 있고 채인식, 구인식 등의 해제가 있다. 1974년 최창규가 권삼위 상소문만을 번역한 것이 휘문출판사에서 간행한 세계의 대사상 32권에 들어있다. 또한 1975년 대양서적에서 펴낸 한국명저대전집 속에 김주희가 번역한 화서집이 들어있다. 주로 화서화원을 번역한 것이며 권 21위 성선설, 권 23위 거설 피음사둔설, 권 24위 묘자설 등 일부가 번역되어 있다. 규장각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조선 후기 유학자 벽진희 씨 29대 이라정 이학주는 자는 덕우 벽진 장군의 29세손이고 평정공 약동의 12세손이다. 유산 이정매의 증손이다. 생부는 극진이고 자는 덕우 호는 이라정 1798년 10월 18일생이고 1870년 6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74세수를 했다. 고향 동예리는 예를 숭상함으로 예곡 또는 예동이라 하다가 박류산 동쪽 마을이라 하여 동예리라 하였으며 일명 동유골이라고도 한다. 우리 마을은 박류산 정상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원동예리이고 더 넘어서는 세안골, 서쪽으로는 중마, 평지마, 앙금이 약 500에서 1000m 간격으로 북에서 남루로 일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의 동향인 앞으로는 북쪽의 가북에서 남쪽의 지산으로 폭 70m 정도의 넓은 가조천의 물이 합천댐으로 흘러감으로써 가조천 너머의 동쪽의 넓은 평야인 가조분지의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고 있다. 박류산의 북서, 동네 마을의 서쪽 전답 끝자락에 나지막한 안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벽진희 씨 가조입향조 21대 통덕량 인안서의 묘소가 정상부에 있고 그 아래에 33대까지의 후손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안양산 끝자락에 학당골이 있는데 학당동은 거창군지에는 조선 인조 때 과거에 등재한 벽진희 씨 23대 승정원 박사 이창일공께서 강악한 학당이 있어 이름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폐동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승문원 박사 이창일공의 교지가 동강 이창기, 송월 이선숙님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박류산 동쪽 끝자락에는 가조 입향조이신 21대 통덕량 인안서공을 모시는 경모제 제실과 유적비가 세워져 있다. 필자가 어릴 적에는 매년 묘사 때가 되면 전날에 주변 각 지역의 종중 일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집과 제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시제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곤 했다. 그동안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밤늦게까지 담소를 하며 늦은 밤에는 야참을 먹었던 기억이 나며 온 마을이 잔치를 하는 분위기였다. 그때는 제실이 우리 집 옆마당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 거창군지의 26대 유선 이정매공이 말년에 유산제를 짓고 경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가조입향조 통덕량의 제실인 영모제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유산제실에 사용되었던 유산정숙의 현판과 유산공의 유산문집의 문헌이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윗대 선조께서 우리 집 마당 안에 제실을 지었기 때문에 제실의 주변부의 작은 언덕인 울타리 땅들은 우리 집의 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영모제 제실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의 나지막한 언덕에는 29대 선조 이라정 이학중공의 배위 밀양박씨 산소가 동향으로 있다. 박류산은 본명은 화룡산이었는데 신라말 박류거사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며 이 산에 응거하며 보냈다 하여 그 충정을 높이 받들어 박류산이라 부르고 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충신들이 이 산에 응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26대 유산 이정매공께서도 높은 뜻을 깨닫고
박유산 동쪽의 끝자락에 유산재를 짓고 학문에 열중했으리라 생각된다. 영모제 제실 맞은편 북쪽 50m쯤 도랑 건너 동부밖의 언덕의 마을 입구에는 삼수정이라는 나무새 그루와 정자가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는 입구와 언덕 중간부의 정자에는 거창군지의 벽진이씨 27대 선조 이가신공께서 심었다는 고목 느티나무 새 그루가 300년 넘게 마을의 변천사를 지켜보며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조의 호를 삼수정으로 지었다고 하는 내용이 가조면지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부친이신 33대 동강 이창기공께서도 삼수정의 영감을 받아 성주군 벽진면에 있는 벽진이씨 시조공을 모시는 경수당내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 가문이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라정 이학중공께서는 여러 번 도천에 올랐는데 천거의 요지에 이르기를 경악의 침잠함은 옥이 옷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하고 또 이마에서 독서를 하고 안빈낙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라정기는 일참판 이항로가 지었고 액자는 방임인 참봉승학이 쓰고 행장은 족증손 우형이 지었으며 갈명은 화산 김용현이 지었다. 이라정 문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았는데 자라서는 금곡 송선생의 중용강론을 들었는데 금곡이 여러 번 칭찬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에게 처음으로 중용의 심오한 뜻을 들었다 하고 또 홍매상과 이화서 재현을 조차 교유하였는데 다들 장려하고 칭례하여 허교하였다. 간혹 일찍이 과시에 나아가기도 하였으나 거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는 바가 아니었다. 다만 어진 경제, 즉 공경사대부들과 사귀는 인연이 되어 선영과 조선의 미적을 강론하고 포장함으로 모든 공홍들이 몸을 낮추어 굽히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살고 있는 고을에 용호원이 있으니 동계 정원선생을 제사하는 곳으로서 공이 일찍부터 힘을 다하여 관리 경영하고 그 원에 주강이 되어 엄숙한 규약으로 여러 학생을 창도하고 인솔하여 유풍을 지능케 하니 향중이 공을 위례하였다. 항상 고상한 풍채를 가져 연연하여 머뭇거리고 아첨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때 천고를 지키고 자처하는 몇 분의 인사도 반드시 공으로 수반을 삼았다. 일찍이 경악과 유행으로 향천과 도천 그리고 수의어사에 천거가 여러 번 있었으되 마침내 처사로 돌아가셨으니 공의는 애석해 하지만은 공의 심사는 어찌 손상함이 있었으리요. 화산 세칙유종 권용현이 지은 묘갈명에서 공이 8살 때 어른들이 조선으로 제목하여 시를 지으라 명령하니 문득 지어 말하기를 1월에 밝은 빛이여 아침마다 거듭되도다 하니 좌중이 다 경탄하였다. 이로써 공의 재지가 뛰어났음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일찍이 학덕이 높은 선생의 문화에 경례를 갖추고 명령과 공명의 반열에 종유하였으니 용전 송내희 제주께서 추증하여 허교하시고 말하기를 독서한 지 40년 만에 들어보지 못한 중용의 심오한 뜻을 처사 이모는 의문나고 어려운 것을 해부하여 풀어주니 진실로 경악의 유사로다. 사람들이 묻지 않은 바를 물었다 하고 홍매산직필은 이모는 단아한 선비로 더욱이 선연을 포미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종중의 어른이신 화서 항로께서 이라정기문을 지어 말씀하시기를 유행은 도에 근접하고 공궁을 겪어도 안년이 처신함이 옛날의 현인들도 이에 지나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봉고을 부사인 매곡 손계수공도 말씀하기를 이모의 말은 아름답기가 문장고 시율 같아 시로 꾸민 것이 아니로되 자연히 우러나는 음성이라 일렀더라. 관부에서 천거한 요지는 명문세족으로 유행이 있고 타고난 성이 효우하다고 하였고 도에서 천거한 요지는 경악에 침잠하여 주옥이 몸물에 잠겨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비단옷 입은 암행어사도 이마자연에서 독서하고 안빈낙도하는 요사라는 요지로 공을 청거하였었다. 공의 학문과 행위가 실질적이고 깊이 감추어진 포부가 중후함이 이와 같음에도 마침내 당세에 대우받은 바가 없이 불운하여 공공하게 사시다가 세상에서 돌아가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랴. 족증손의형이 지은 행장에서 29대 일화정공은 일화정집을 남겼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일화정 이학준의 시문집이다. 1956년 내 일화정공의 사대후손인 동강 이창기가 편집, 간행하였다. 사권 1책이며 석인본이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및 정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 1956년은 족증손 우향이 근서하고 권도의 권룡형과 족증손 우향 등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1956년 단양절 감종어명덕 근식하고 유두절 경주최원 근술, 수 7월개망 증손우갑 근식했다. 내용 분류로는 권 1은 시 159 수가 수록되고 권 2에서 37편과 문목 있다. 권 3에서 7편, 기 11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 있고 권 4에 묘지 7편, 묘갈명 3편, 행장 4편, 사적 2편, 부록으로 기만사 행장 묘갈명 차운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홍석주 홍제철 이학로 등에게 보낸 증여시, 김경선, 김수근 등에게 준 송별시, 그리고 시대적 현실이 강하게 투영된 억적성 탄적상 산성왕 패난지 문여릅 수령다위민소축 등이 있다. 서 중에는 상용전송 선생 문목은 송내이에게 생부모와 양부모의 상해 상기와 복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상이순상은 이기현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살던 고을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적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사용 암진공행장은 임진왜란 때의 의사 진우창에 대한 기록이다. 일화정집외에도 학중공이 사용하던 호패와 직인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일화정기는 1865년 종족 성리학의 대가인 화서 이학로공이 유산 이정매의 증손인 이학준에게 일화정호를 지어주며 일화정기를 남겨주었다. 일화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화의 본뜻은 알지 못한다. 이제 문헌에 드러난 것에 따라 그 대강, 윗뜻을 모아보면 일은 주자의 주일무적이라는 설이니 만수가 일본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하는 공자께서 어찌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설이니 일본이 만수로 나눠지는 까닭이다. 일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존덕성이 아니고 하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지 도문학이 아니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말해보더라도 통한다. 우리 둘은 이로 말하면 같은 평정공의 후손이니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에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기로 말을 하자면 형제라 하더라도 세대가 내려가서 복을 입어야 하는 관계가 끝이 나면 은택도 끊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군자의 학문은 사욕을 제거하여 공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사회도 모두 형제동포이고 인이 천하를 덮는다. 하물며 한 할아버지의 손자인 우리 두 사람이 매랴. 공자께서 이르기를 적선지가면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면 필요여항이라 고 하셨다. 무릇 성인은 무고와 무필을 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필자는 그 이치가 1월처럼 분명해서의 심스러운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적선은 어렵고 적불선은 쉬우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은 먼지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고 불선은 먼지를 치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쌓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인다. 이 때문에 그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그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 종씨 학준 덕우씨는 연원을 이어받아 이미 포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다. 나는 종씨의 집에 반드시 여경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로써 분명히 해둔다. 숭정 네 번째 을축 1865년 제중양의 종말 화서산인 항로는 기한다. 조선 철학사에서 단연코 우뚝하신 선생께서는 일화정에는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존덕성하고 삼가고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도문하게 힘쓰는 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웃감마을에 사는 방우손 진식은 삼가역했다. 1862년에는 경기도 양평에 계신 성리학 대가이신 화서 이항로 선생이 거창 가조에 있는 일화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그 내용은 종씨 일화정 주인께 화답합니다. 올해엔 꽃 소식이 매우 늦었는데 두문 중에 그대를 만났네. 가난에도 청렴결백한 마음 지켰고 노쇠에도 붉은 얼굴 윤기가 났었지. 연원을 헤아리니 태극을 논했었고 가문이 사업은 유옹을 이었다네. 충효는 우리 가문이 법도이니 훗날 국통을 징험하리라. 1862 임술년 음력 3월 하순 종말 화서산인 쓰다. 내용을 풀이하면 이 시는 거창에 거주하는 일화정 주인이 남녘의 꽃 소식과 함께 시한 술을 지어 양평으로 보내오자 화답한 것이다. 수련을 보면 일화정 주인은 늘 이맘때면 꽃 소식을 전하며 안부 편지를 올렸던 듯한데 이 해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늦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꽃이 늦게 피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튼 화서 선생은 기다림에 지쳤던지 급기야 문을 걸어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가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대가 보낸 시가 온 것입니다. 미련의 국통은 철학 용어입니다. 율곡 선생은 리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개체에 국한된다. 는 이통기국설을 주장했었고 화서 선생은 심전주리론을 폈습니다. 6살 연상의 일가 할아버지인 화서 선생과 65의 족손이 태극을 논하다가 의견이 갈리자 선생께서 일화정 주인에게 효성 깊은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효자가 되고 말 지경입니다. 전술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화서 선생은 일찍이 민본주의적 왕도 정치를 추구하며 과감한 국정개혁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862년 은삼정의 문난과 지배계층의 횡포로 농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음력 2월 단성민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민난이 확대된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가 오갔던 음력 3월 하순은 거창도 예외가 아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개혁안들이 미리 실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선생께서는 대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이 시에서 6살 연하의 족손에게 조차 봉하라 하여 상대는 높이고 자신은 종말이라며 낮추고 있으니 조선의 범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씨는 애매하여 바꾸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손수를 따질 수 있는 관계일 때는 일가를 쓰고 불분명할 때는 종씨를 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서 이항로의 화서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서 연원록에도 일화정 이학준이 등재되어 있어 학문적으로도 교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화정 학중공의 일화정 문집에 화서 이항로공에게 보낸 서찰이 다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애정어린 종조계를 나타내고 있다. 편집 후기로는 본 편집자는 벽진이대서 이라정 이학준 선조의 5세손이고 화서 선생과는 평정공 청백리 노촌 이학동공과 같은 후손이다. 필자는 고향 동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구미와 서울에서 반도체 개발을 했으며 서울에 사는 관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양평 서종 노문리를 자주 찾는다. 매년 노산사에서 추양제에 참석하기도 하고 화서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선조 이학준 공의 이라정 휘호와 이라정기를 접하고 선조님의 얼과 정신을 되새기곤 한다. 이라정 휘호와 이라정기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보관해 왔으나 화서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부친이신 33세 손동강 이창기 공께서 위탁 보관하셨다. 조선 후기 대성리학자 화서 이학로 선생과 조선 후기 유학자 이라정공의 얼과 정신을 잘 기르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문헌 및 자료와 정부기관 및 직간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정신에 알맞는 대중매체로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편집 관련 자료를 전수해 주신 부친 가조동네 마을 승지공 33세 동강 이창기님과 제작 편찬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편찬해 주신 전 부산북구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장남 송월 이선숙님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34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23일